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봄, 여기가 아닌 어딘가로 새로운 삶터를 찾아 떠나는 이사철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삶터는 어떨까요? 정말로 행복한 삶터는 어디일까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더 나은 삶의 터전을 찾는 이들을 위한 행복한 처방전, 행복 앳 로컬을 품고 북카페에 오신 도시공학자,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정석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정석 작가님은 도시공학자의 시선으로 본 도시 이야기, 나는 튀는 도시보다 참한 도시가 좋다. 도시의 발견, 행복한 삶을 위한 도시 인문학, 천천히 재생 등을 쓰셨고요. 이제는 보다 행복한 삶터를 찾기 위해 그 시선을 로컬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카페에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네. 카페이님들이 예. 정석 작가님 오신다고 지금 1부에서부터 저는 여기서 한 달 동안 살고 싶어요. 그래요? 거기 로컬을 체험하고 싶어요 하고 사연을 야. 많이 주셨거든요. 예. 우리 카페인 분들께 소개해 주시죠.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 정석입니다. 그 오늘 어쩌면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들의 행복이 이만큼 이만큼 더 올라가는 귀한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유, 근데 제가 1부 끝나고 네. 이렇게 2부 시작할 즈음에 스튜디오로 들어오시는 예. 그 표정을 봤는데 그래요? 진짜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에요. 정석 어, 작가님 표정이. 아유, 우리 저 윤 작가님 만나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또 이 방송 통해서 또 네. 전국에 제가 알기로 이 방송은 이제 음, 책을 소개하는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알고 있어서 맞아요. 아주 영광이고 그리고 아주 기대됩니다. 와, 에너지를 지금 많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작가님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랬지만 아마 예. 오늘 이 방송 1시간 정도 이 초대석 함께 하시면 작가님을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 카페인님들이. 생각으로 책을 썼어요. 이렇게 하세요? 예, 저는 음, 정말 이 책을 쓴 가장 간절한 기대 또 네. 소망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어, 대한민국의 로컬은 정말 넓고 깊거든요. 네. 그리고 저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음, 로컬에 가서 그러니까 바쁘게 오가는 여행은 많이들 하는데 그것 말고 그렇죠. 이렇게 좀 가만히 한 곳에 머물러 보는 뭐 음, 말하자면 체류형 로컬 여행이 아, 좀 붐이 되기를 바래요. 붐이 됐으면 예,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정년 은퇴한 분들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저처럼 한 네. 달 살이도 해보시고 그런 음, 한 달 살이가 어려운 분들은 뭐 일주일 정도 또는 어, 뭐 보름 정도 한 곳에 가서 이렇게 좀 가만히 스며들어 보면 야, 이곳이 이렇게 멋진 곳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음, 것들을 제안하는 책이기도 하고 와,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할 수 있는데 이렇게 네.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음, 안내하는 책이기도 하고 어,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 저는 대한민국 로컬이 네. 지방이 이대로 소멸되지 않고 그쵸. 피가 골고루 돌아서 이 음.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뿌리들이 다시 건강하게 살아나기를 바래요. 예. 자, 이 책 제가 읽은 사람으로서 얘기 드리면 약간의 부작용은 이제 한 챕터 한 챕터 넘어갈 때마다 예. 자꾸만 이렇게 모바일 지도에 뭔가를 저장하게 되고 바람이 든다는 거죠. 아, 좋죠. 예, 예, 뭔가 예. 여기서 가보고 싶다, 음. 궁금해진다 이런 느낌이 많이 예. 들어서 굉장히 행동하도록 부추기는 책이라는 거 미리 얘기를 드립니다. 그 제가 책 맨 뒤에 네, 그 구글의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예, 맞아요. 장소 정보를 제공을 이렇게 허락하면 내가 어디 어디를 다녔는지 그래서 이제 음, 1년에 제가 대한민국을 오고 간 그 네. 지점과 이 경로 그리고 또 이렇게 한 달 살이 했을 아, 때 네, 어디에서 어떻게 머물렀는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지도 앱에 네. 제가 갔던 곳은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음, 그래서 아, 내가 어디 어디를 가봤구나, 어디를 또 안 가봤구나 이렇게 네. 그래서 한번 우리 저 애청자님들도 이렇게 내가 아, 다녀본 곳들을 이렇게 지도에 표시도 해보고 네.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네. 오늘 이렇게 한 달 살이의 어떤 비법도 좀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터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보는 시간으로 꾸려가겠습니다. 지금 안정숙 님이요. 어머나, 역시 정석 작가님. 인사 이야, 말씀도 남달라요. 저 작가님의 책 공손하게 사서 읽은 로컬 충주 사람입니다. 아유 독자님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충주도 참 좋아요. 아, 예, 이 예. 지금 지명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애정이 충주 솟으시죠? 청주에서 충청도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지금 예. 그리고 안정숙님 사연에서도 약간 자부심이 그럼요. 느껴지죠. 예. 대한민국의 중원. 음. 예. 손정민 님은 경주에서 한 달 살기를 좀 꿈꾸시나 예. 경주도 봐요. 참 좋죠. 걸어가는 모든 곳이 야외 박물관 유적지 맞아요. 하셨고 예, 예. 이선규 님은 영월 얘기하셨습니다. 음. 그러니까 강원도 지역도 저는 이렇게 번잡한 도시에서의 일상에 지친 사람들은 네. 이렇게 영월이라든지 강원도에 조금 뭐 사람들은 오지라고 하는 곳 그런 곳에 음. 가서 이렇게 좀 천천히 숨을 쉬면서 하늘의 별도 보고 숨쉬는 속도도 예, 달라지는 천천히 거군요. 걸어보고 그러면 여행이 힐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체류형 로컬 여행은 그러니까 지친 나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음.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죠. 아, 그러니까 행복은 장소와 굉장히 직결돼 있어요. 장소와.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네. 어, 물론 누군가 정말 좋은 사람과 함께 음. 그리고 어떤 나의 기대가 뭐 채워졌을 때 네. 합격했다라든지 그쵸? 그럴 때도 행복하지만 어떤 장소에 갔을 때 내가 편안하고 행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책 제목을 행복 앳 로컬로 한 이유는 네. 어쩌면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 장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음. 장소도 궁합처럼 나에게 더 잘 맞는 로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 로컬 체류도 한 곳만 하지 마시고 오. 차근차근 다니면 정말 유독 두루두루 더. 예, 대한민국 방방곡곡 좋습니다. 다녀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내 마음과 이렇게 이 장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 예, 그걸 한번 보시고 정말 제가 이제 이 책 전책에 네. 그 천천히 재생책에 소개한 분인데 그 지금 완주에서 잘 살고 있는 음. 김병수 대표가 있어. 네. 이분은 서울에서 이제 음악을 했던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홍대 앞에서 지하에서 음악 연습을 하고 아. 지하에서 음악 공연을 하고 네. 지하에서 살고 어. 그러다가 자기 몸과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지쳐가는 거를 느끼고 전국을 아. 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장소를 다녀보다가 그 완주군 전라북도 완주군 네. 삼례면에 왔는데 몸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궁합이 맞는 여기구나. 곳이. 예, 그래서 이제 아. 그분은 지금 완주군 삼내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계시죠, 행복하게. 와, 이거 참 너무나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책 보면 행복 앳 로컬 서두에서부터 당신은 어디서 행복한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서 시작한단 네, 말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진짜 행복한가? 음, 그리고 우리가 보통 내 집 혹은 내 방 안의 공간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예, 예, 자꾸 그렇게 또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맞아요. 사실은 열려있는 공간들을 음. 잘 활용을 못한다는 생각을 이 책 보고 많이 이제 했습니다. 건축이나 도시계획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 공간보다도 음. 그러니까 공공 공간 또는 어. 공유 공간이 풍요로운 도시가 정말 좋은 도시다. 네. 그러니까 가난한 도시, 가난한 나라에도 음. 개인 공간이 아주 풍요로운 사람들은 있어요. 네. 그런데 공유 공간 또는 공공 공간은 누구나 다 차별 없이 쓸 수 있는 공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공간의 어떤 그 질보다도 공공 공간, 공유 공간의 질이 이렇게 높은 도시가 선진 도시다. 그리고 그런 공간의 양이 또 많아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나의 하루를 보면 물론 개인 공간에서 잠을 자고 네. 그리고 집을 나서서 공공 공간들을 통해서 이제 출근을 하고 네. 또 뭐 개인 공간 또는 공공 공간에서 일을 하는데 나의 일상 중에 보면 내 공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공간이 아닌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잘 써야 한다 하는 거죠.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3408님이 제가 꿈꾸는 삶이 담겨 있는 책인 것 같다고 아이고야. 하셨어요. 계속 잘 따라와 주시기 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예, 우리나라를. 예. 그리고 이선규님은 행복은 장소와 직결되어 있다는 말씀하신 거 너무 와닿아요. 예. 이렇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그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세계는 한 권의 책이다. 아, 근데 이제 여행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음, 그냥 한 곳에서만 태어나서 살고 죽는다면 네.
그 넓은 그 많은 책의 한 페이지만 읽은 거다. 이제 저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대한민국도 한 권의 책이다. 그러니까 아. 내가 태어난 곳 또는 자란 곳 그리고 지금 일하며 사는 곳 네. 이곳만 내가 읽었다면 음. 너무나 아깝다. 그러니까 할 수 아. 있다면 대한민국의 더 많은 로컬들을 이렇게 좀 가서 보고 그 맛을 느껴보고 네. 그리고 정말 좋은 곳들을 찾아보기를 권해드리는 책이에요. 진짜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러네요. 음. 지금 내가 내 삶이 너무 이 공간과 너무 갑갑하고 했을 때 한 페이지만 읽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다른 페이지 예, 갔을 때 예. 또 전혀 다른 느낌이 펼쳐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니까. 지금 내가 살고 또 일하고 있는 이곳에서 네. 100% 행복하다면 저는 음. 그런 분들께는 굳이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내가 충분히 행복하지 않다면 그러면 더 행복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내 삶의 대안이 많이 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찾아보는 일은 좋은 일이죠. 아. 그 하나 그 소개해드리면 일본의 어느 그 출판사에서 네. 일본의 대도시에서 살면서 일하고 있는 경력 여성분들 100분께 음. 물었대요. 어. 당신 여기 계속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로컬로에 이주를 원합니까? 로컬로에 이주를 원한다는 대답이 90명이에요. 그러니까 대도시에서 음. 번듯한 집을 갖고 또 일자리를 갖고 일하고 네. 있는 그분들도 충분히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할 수만 그러네요. 있다면 내가 조금 더 고요하고 조금 더 맑고 깨끗하고 자연이 있는 그런 음. 로컬에 가서 살고 싶다는 그런 로망을 가진 사람이 90명, 90%. 와, 그 아마 음. 조사 시도하신 분들도 예, 이렇게까지 예. 많으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을 것 그렇죠. 같기도 저도 하고. 깜짝 놀랐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 안에는 로컬에 대한 로망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음. 지금 이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또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일본의 그 위성 사무소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의 본사에 근무하던 직장인들의 일부를 로컬로 보낸 거예요. 어. 특히 이제 IT 이런 컴퓨터 쪽 그러니까 꼭 한 곳에 매일같이 출근해서 모여서 함께 일하지 않고 네. 조금 더 쾌적한 곳에서 각자 일하면서 서로 화상으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죠. 업종들은 일하는 장소를 더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거죠. 이 음. 대도시에 아는 집가와 임대료가 비싸니까 거기에 맞아요.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1시간씩 출퇴근해야 되고 그리고 음. 늘 이렇게 정장 차림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로컬에 와서 위성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기가 바로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골 지역에 오래된 집을 깨끗하게 고쳐서 음. 거기에 살면서 또 거기에서 일하고 그 사진들을 보면요 냇가에 발을 담그고 그리고 무릎에 랩탑 올려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기둥과 기둥 사이에 해먹을 네. 걸고 해먹에 들어 와. 누워서 일을 하는 거예요. 꿈의 진짜 그러니까 모습인데요. 요즘 말로 하는 이제 아, 워케이션이죠. 일과 그러네요. 삶의 이제 균형을 잡는. 네.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다. 음.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한 곳에 막 몰려서 이렇게 막 그 경쟁이 심한 이런 네. 일상의 삶을 계속 살지 않고 음. 조금 새로운 방식의 일과 삶을 찾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이 작가님도 계속 로망으로 좀 품고 계셨던 것을 예, 이제 원 없이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예. 되게 자연스럽게 찾아온 경우였잖아요. 2021년 이제 1년 연구년 기회를 네. 받았어요. 이제 대학 교수들은 이 연구년 또는 뭐 안식년이라고 하는데 이제 네. 이 해에는 수업을 안 해도 돼요. 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연구는 해야 돼. 네. 그래서 뭐 외국에 가서 이제 지내고 오는 분들도 있는데 아. 저는 이제 도시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꽤 오래 전부터 마음에 이렇게 큰 걱정이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로컬이 이대로 가면 다 사라지겠구나. 음. 그리고 왜 우리 국민들은 서울로 수도권으로 대도시로 이렇게 쏠릴까?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저는 쏠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도 문제인데 네. 줄어드는 인구가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잖아요. 수도권이 그렇죠. 우리 국토의 10% 조금 더 돼요, 면적으로는. 음. 그런데 2019년부터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네. 지금은 50.7%인가 그래요.
수도권 인구가 2,600만 명. 이게 전 세계적인 다른 이런 경우는 없죠. 네, 이런 나라랑 경우는 비교해도 없죠. 예. 굉장히 심한 경우죠. 독일과 비교해 보면 독일은 우리보다 인구도 훨씬 많고 도시도 네. 많은데 독일의 100만 이상 도시는 4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 독일은 뭐 100만 도시들 4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50만 대 또는 뭐 네. 2, 30만 대 도시들이 저마다 다 살아 있는 거죠. 음, 근데 우리는 서울 수도권이 아닌 지방은 살 수 없는 곳이다. 이제 이런 식의 그 지금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거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의 큰 문제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고 연구년 기회가 왔길래 나부터 로컬에 가보자. 네. 그래서 로컬에서 더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음. 그분들의 삶을 좀 영상에 담고 유튜브에 올려서 더 많은 네. 분들과 나누자 와. 이런 생각으로 이제 2021년을 대한민국 로컬로 간 거죠. 그래서 첫 시작점이 바로 하동이었습니다. 예. 하동에서의 이야기 저희 음악 듣고 와서 계속 나눌 텐데요. 여기쯤에서 음악 듣기 전주 살짝 저희 퀴즈 드리고 가겠습니다. 북카페 초대석 어깨 퀴즈. 예, 오늘의 어깨 퀴즈 내드릴게요. 제가 첫 로컬에서 한 달 살이를 한 곳이 하동인데요. 이 하동은 박경리 작가의 장편 소설 이것의 무대이기도 하죠. 어, 그래서 하동에는 박경리 문학관도 있고 박경리 이것 길도 있는데요. 경남 하동 평사리의 삼터를 잡고 살았던 최참판댁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일상의 삶 속에 녹여낸 이 장편 소설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자 박경리 작가의 장편 소설 제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힌트 주실 수 있나요? 2글자입니다. 2글자. 네, 아마 지금 아까도 살짝 언급됐던 작품이 있기도 그리고 하고 그 한데 헷갈리실 텐데. 하동하고 맞닿아 있는 이제 네. 전남 구례군에 가면 네. 이 글자를 쓰는 면도 있어요. 오. 구례군 땡땡 면도 있어요. 네.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될까? 자, 우리 카페인님들 기본 상식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저희는 정답도 환영하지만 오답, 창의적인 오답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정답 혹은 오답과 함께 우리 카페인 분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삼터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나 정말 여기서 한 달 살이 하고 싶다 하는 거 사연들도 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작가님께 묻고 싶은 말씀도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 사연이 많이 오고 있는데 여기서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네. 정말 그 하동 한 달 살이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기도 해요. 네.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희 장모님이 아.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 우리 장모님하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순이, 경이, 서기가 하동 여행을 할 때 네. 그 화개장터에서 막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다가 갑자기 우리 장모님이 춤을 추시는 거예요. 아. 우리 저 아내도 네. 모녀가 와. 이 춤을 추게 했던 음악입니다. 조용필의 바운스. 네, 이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오늘 행복 앳 로컬을 들고 오신 정석 작가님과 초대석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카페인 분들 벌써 바람이 제가 말씀드렸죠? 자, 하동에 저도 한 달 살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8924님 이렇게 보내주셨고 지금 진수정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같다고 예. 따라하고 싶어집니다. 어머나. 지금. 네. 하동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하동. 예. 하동은 정말 저나 제 아내나 전혀 연고가 없던 곳인데 네. 우연한 기회에 이제 그 보름달에 뜨는 토요일 날 그 음. 달마중 행사에 그 잘하는 후배가 네. 그 친구가 이제 서울 사람인데 하동에서 음. 일할 때예요. 네. 저희 부부를 초대했고 정말 이렇게 해질 무렵에 섬진강변 그 은모래밭을 이 등을 들고 맨발로 걷고 네. 또 종이배에다가 글을 써서 이 반짝반짝거리는 강에다 띄우고 그리고 이제 그 밤에 커다란 달 모양 등 주변에 앉아서 네. 아름다운 신앙송을 듣고 그리고 그대로 누우세요 이제 이래서 누웠죠 깔개 위로 네. 그랬더니 하늘에 보름달이 보이는데 베토벤의 월광소나타를 틀어주고 그렇게 구성이 15분을 진짜. 15분을 이렇게 누워서 음악을 듣는데 강바람은 네. 코끝을 스치고 정말 하동의 매력에 그냥 푹 빠졌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내에게 네. 그런 거예요. 뭐 내년에 우리 연구년인데 여기서부터 한 달 살이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라고. 완전히 반하신 거죠. 예, 정말.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지금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벌써 홀리신 분들 많을 겁니다. 예, 지금 예. 보름달이 뜨는 토요일마다 이제 벌어지는 행사라고 그 다음 한 주인가요? 것도.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네. 하동 그 악양면에 음. 섬진강변 모래밭에서 네. 이 달마중 행사가 매달 진행이 돼요. 오세요, 하동에. 예. 이 달마중이라고 하는 말도 참 예. 이제 정겹습니다. 이 행사를 또 주최한 곳이 놀루와라는 데인데 음. 놀루와는 주민공정여행협동조합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만든 여행사예요. 어. 그래서 이 놀루와를 만든 분은 이제 조문환 대표라고 하동군 공무원 출신인데 네. 공무원을 스스로 그만두고 음. 주민들과 함께 여행사를 만들었고 그리고 하동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가 막힌 컨텐츠를 네. 우리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일을 하고 있죠. 음. 그 중에 하나가 놀루와. 그리고 겨울에는 또 논두렁 볏짚 축구 대회도 하고 그리고 이 차를 테마로 하는 네. 그러니까 청년들 젊은 분들이 하동에 와서 연인들끼리 친구들끼리 음. 차를 내려 마실 수 있는 키트를 네. 빌려줘요. 그러면은 이 차밭은 정말 비주얼이 좋거든요. 그 비주얼 좋은 차밭에 가서 둘이 차를 내려 마시고 인생샷을 찍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동을 즐길 수 있는 정말 멋진 프로그램들을 이 놀루와가 많이 만들고 있죠. 그게 계기가 네. 됐던 거예요. 아, 그 축제에 이렇게 참여하셨다가 하동에 네. 반해서 이제 한 달 살이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홀딱 반했죠. 아, 이제 더 반하신 예, 거예요. 그날 그 놀루와 홀딱? 행사를 하고 네. 이제 저녁 때 식사를 하고 네. 하동에는 주막이 있습니다. 형제봉 음. 주막이라고. 네. 그 주막에 이제 저희를 초대해서 갔더니 정말 하동에 그 놀루와를 만든 여러 사람들, 조합원들, 많은 좋은 분들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하동이라고 한 지리산과 섬진강간 남해바다를 가진 이 하동의 아름다운 자연에 홀딱 반했다면 저녁에는 그리고 늦은 시간에는 네. 그런 아름다운 곳에서 나고 자란 정말 멋진 하동 사람들의 또 홀딱 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듬해 2021년 3월에 네. 하동에 왔죠. 하동 얘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지금 뭐 목포, 전주, 강릉까지 쭉 이 책이 이어지지만 네. 진짜 보고서 아, 진짜 아름답다. 이게 참 부럽다 했던 것이 그 사람들과의 관계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로컬 한 달 살이를 꿈꾸는 분이 계시면 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과 좀 연락을 해서 음. 내려가시는 걸 권해드려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내려간 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이라는 기간이 결코 긴 기간은 아닌데 네. 정말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곁에서 음. 그리고 저는 한 달 살이 할 때는 아무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네. 누구든 어디든 오라는 대로 부르는 대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정말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저를 데리고 하동을 알게 해주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맛있는 거 먹게 해주고 네. 그래서 정말 진하게 하동에 스며들었던 거죠. 와, 그러니까 그 지역의 정보는 내가 아무리 검색하는 것보다도 한계가 그 있죠. 지역을 잘 아는 사람만한 정보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내려가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리고 좀 재미나게 또 봤던 것이 이제 여섯 청년들이 예, 그러니까 예, 혼자 예. 간 게 아니라 지금 이선규님도 사연 보니까요. 예, 로컬의 일자리. 일자리가 풍부하다면 떠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청년이 일자리 이제 취직을 하네 뭐 하네 이런 고민을 하려고 오히려 수도권에 있을 것만 같았는데 예. 떠나서 그러니까 로컬에서 이제 취업한 청년들도 있어요. 네. 놀루와 협동조합의 젊은 PD들이 좋은 예고. 그리고 로컬은 창업의 기회의 땅이기도 해요. 그 하동에 이제 그 고전면 고하리에서 수제버거로 창업한 여섯 청년들 네. 이야기가 이제 책이 네, 있잖아요. 맞아요. 이분들은 원래 전국에서 뭐 대구에서 부산에서 뭐 서울에서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나 이제 여행 관련 일들을 하고 서로들 잘 아는 분들인데 네. 코로나로 모든 게 다 멈췄죠. 아, 그런 상황에서 6명이 서로 연락을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각자 일자리를 각자 직업을 일을 하는 것보다 네. 여섯이 함께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누군가가 얘기했고 네. 그리고 그중에 한 분이 나는 지금 하동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6사람이 함께 하동에 와서 서로 하동을 돌아보면서 네. 장소를 찾고 창업 아이템을 찾은 거예요. 그게 네. 수제버거였던 거죠. 오. 그래서 고아리에 있는 커다란 창고 건물을 아주 착한 가격에 10년 정도 빌려가지고 그걸 잘 고쳐서 수제버거, 고아버거라는 창업을 했는데 대박이 났죠. 야, 예. 이게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6분들이 한 집에 살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수익을 n분의 1로 나눠요. 네.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그쵸. 그 중에 누군가는 강의를 해서 강의료를 받으면 그것도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어. 각자 이렇게 적당하게 일을 한다기보다도 굉장히 강한 공동체적인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 그게 동의하신 자기들에게 거고. 더 그쵸. 좋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분들하고 인터뷰했던 영상도 제 유튜브에 있고 네. 또 책에도 아. 일부 내용을 실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로컬에서 일하면서 살 수도 있겠구나. 이건 진짜 음, 뭐 우리 이렇게 방송으로도 들을 수 있고 뭐 매체 통해서도 뭐 읽을 수는 있겠지만 예. 직접 가서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셨던 작가님은 정말 그러니까 충격받으셨겠어요. 신선한 충격. 대도시와 로컬은 장단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은 대도시로 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도시에 취업의 기회가 많으니까. 음. 그런데 대도시에서 취업해서 자기 어떤 전문성이나 경험을 어느 정도 가진 분들은 네. 이제 특히 창업을 꿈꾸는 분들은 어. 대도시보다는 로컬이 더 장점이 많아요. 음. 당장의 집값하고 임대료만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로컬은 비어 있는 건물들도 많고 또 그 로컬에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골고루 채워지지 않죠. 음. 그러니까 그런 빈 곳들을 활용해서 창업을 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 어. 그래서 청년들의 탈수도권 그리고 로컬 창업은 이미 도도한 흐름이 되어 있어요. 네. 전국에 아주 많은 사례가 있고 아. 그리고 우리 이제 국가 중앙 정부의 여러 부처들도 이거를 지원하고 있고 네. 지방의 광역 기초 지방 정부들도 이렇게 로컬 창업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죠. 예. 그 청년들의 얘기를 책에서 보니까 음. 그러니까 뭐 지원하는 그 기간에 대한 아쉬움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청년들의 로컬 창업은 좀 더 장기간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음. 지금은 보통 뭐 1년, 2년 정도로 네. 그치죠. 그래서 이런 행정의 혁신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옛날 행정은 개발 시대 행정은 뭐 다리를 건설하고 도로를 뚫고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획 세워서 착공하고 준공하면 끝났는데 그렇죠. 청년들을 인재들을 로컬로 초대해서 그분들이 로컬에서 더 행복하게 일하면서 살게 해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비유하면 나무를 옮겨 심는 것이고 아. 생명을 돌보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생애 주기까지 보면서 그렇죠. 오래오래 세심하게 이분들을 도와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행정이 변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작가님의 목소리로 지금 작가님 목소리 너무 좋으시죠? 아이고, 우리 카페인님들 고맙습니다. 아마 다 느끼고 계실 텐데 작가님 목소리로 이 행복의 로컬의 한 부분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예, 그 책의 뒷부분인데요. 읽어볼까요? 좀 중요한 부분을 골라오신 거죠. 네, 더 네. 중요한 부분을. 예. 네, 낭독 듣고 가겠습니다.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울 메가시티 이야기가 튀어나오자 비수도권 메가시티 논의가 다시 뜨거워졌다. 부산, 울산, 경남을 통합하자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한 메가시티 구상은 대한민국의 인구 쏠림 현상을 해결해줄 좋은 방법일까? 취지는 좋으나 그 방법에는 문제가 많다. 비수도권의 대도시와 인근 중소도시를 메가시티로 통합하면 지역 내 인구가 골고루 분산될까? 아니다. 메가시티의 핵인 대도시로의 인구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될 것이다. 쏠림의 문제를 쏠림으로 풀 수는 없다. 인위적 통합으로 덩치를 키우는 메가시티보다 현재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둔 채 인근 소도시들의 연결을 강화하고 상생 협력을 위해 연대하는 소도시 연합이 더 좋은 대안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 끝없는 경쟁과 각자 도생을 멈추자. 가까운 이웃끼리 뺏고 뺏기는 약육 강식의 제로섬 게임을 그만두자. 저마다 곱고 매력이 많은 작은 도시들이 서로 연결하고 연대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 협력의 윈윈 게임을 시작하자. 그렇게 서로 연결하고 연대한다면 그리고 연합한다면 그것이 바로 메가시티, 네트워크 시티의 첫 단계일 것이다. 인위적 통합에 앞서 지금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자. 돈이 덜 드는 방식으로, 기득권이 가로채지 않고 그곳에 돈이 스며드는 방식으로.
앳 로컬의 한 부분 정석 작가님 목소리로 이렇게 직접 만나봤습니다. 읽어주신 부분 안에도 저마다 곱고 매력이 많은 작은 도시라는 표현이 예, 나오는데, 예. 진짜 이런 매력들을 발견하고 계속 더 다듬어가고 하는 작업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애써 왔어요. 네. 그런데 번번이 실패하고 있어요. 음, 저는 그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근데 어, 이렇게 지역 간의 격차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독일도 또 영국도 프랑스도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런데 프랑스도 과거에는 이런 메가시티 같은 통합 정책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네. 통합을 하니까 행정구역을 통합하니까 어떤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어, 또 다른 문제가 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지금 프랑스는 통합 안 해요. 아, 프랑스에는 꼬뮌이라고 우리보다 훨씬 작은 지방 행정 단위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존속시키되 이런 작은 시군들이 혼자로는 힘이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근 시군들과 결속시켜요. 그리고 음, 프랑스의 지금 지역 정책은 결속 정책이에요. 마을끼리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모여서. 행정구역은 별개지만 네.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 하나의 경제권이 되게 하는 거죠. 아, 이렇게 작은 소도시들을 결속시키는 첫 번째 방법은 대중교통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네. 자가용보다도 대중교통이 더 빠르게 아, 그리고 훨씬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그렇게 그렇죠. 해서 인근 시군들을 얼마든지 편안하게 대중교통으로 오고 갈 수 있게 해준다면 이게 하나의 시군이 되는 거죠. 제가 하동 한 달 살이 마치고 군수님께 제안한 게 그거였어요. 어, 하동에 오려면 서울에서 오려면 특히 고속철도를 타고 오려면 구례군의 구례구역에 내려야 돼요. 네. 근데 거기는 구례군이고 하동은 하동군이고 여기는 전남 여기는 경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한꺼번에 연결해 주는 대중교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구례군과 하동군을 연결하는 그리고 제가 이제 더 확대한 게 그 위에 남원과 산청 함양까지를 연결하면 지리산을 뺑 둘러 에워싸는 5개 시군이에요. 아, 그리고 이미 도로는 다 나 있어요. 네. 그 도로상에 서울의 지하철 같은 지하철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요즘에는 이제 버스가 막히지 않게 하는 BRT가 있으니까 네. 그걸로 이렇게 대중교통망을 운행을 하면 너무 5개 좋네요. 시군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가볼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 예, 좋은데요. 예. 살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겠지만. 지금은 너무 불편해요. 남원에서 아. 하동까지 대중교통으로 꿈도 못 꿔요. 그런데 이런 대중교통이 아마 남원에서 하동까지 이런 대중교통이 운행을 한다면 1시간 거리예요. 막히지 않게 가면. 네. 그러면 남원 하동을 1시간 정도 오고 갈 수 있죠.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도. 여기서 우리 작가님이 가지고 오신 두 번째 음악을 듣고 그러면 이제 로컬에서의 한 달 살이 다음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 곡은 무엇인가요? 존경하는 이미자 선생님의 네. 선마을 선생님입니다. 서마을 선생님, 또 네. 사연이 얽힌 게 있는 거죠? 로컬 두 번째 로컬 목포와 인연이 닿는 노래죠. 와, 예. 저희 이 음악 듣고 돌아와서 목포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행복 앳 로컬을 품고 북카페에 오신 정석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 오늘의 좀 재미난 이벤트를 했었어요. 네. 오늘 418번째로 아. 사연 남겨주시는 손님께 책 선물을 드리자. 그래요? 당첨이네요. 네, 지금 정서운. 네, 나오셨습니다. 발표는 잠시 후긴 하지만 일단은 네. 살짝 이미 나오셨다는 네. 잠시 후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숫자 있으세요, 혹시? 418 위로? 418 위로요. 네. 419. 419. 더 위로요. 더 더 위로. 위로. 그러면은 아직 우리가 가지는 500 이상으로. 예. 510. 510번째 손님께 예. 네, 선물 드릴게요. 좀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갑자기 생겼어요. 510번째 손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행복의 로컬에 저희 사인 옆에 그림도 그려주시기로 했는데요. 이 네네. 북카페 에디션으로 만들어주시는데 어떤 그림 그려주실지. 제가 옛날에 만화를 그린 적이 있는데 네, 그 만화 주인공 얼굴을 그려드릴까 싶어요. 만화 주인공 유리알이라고. 유리알이라는 유리처럼 인물이요. 맑게. 유리처럼 맑은 인물. 네, 네. 그 얼굴을. 네. 그런 맑은 눈으로 우리 로컬의 진정한 맛을 좀 발견하시라고. 좋습니다. 네. 예. 정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목포로 가보겠습니다. 하동에 이어 목포입니다. 예. 목포. 목포는 정말 재미난 곳이에요. 그 목포를
가게 목포에서 한 달 살이를 하게 했던 거는 이제 괜찮아 마을이라고 하는 네. 청년 마을이 궁금했고 음. 그리고 건맥 1897 협동조합 네. 그 목포 원도심의 건어물 도매상가 상인분들이 아. 협동조합을 만들고 네. 그 원도심 재생에 이제 애를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을 좀 직접 가서 보려고 목포에 네. 왔고 목포 역시 저는 가끔 뭐 여행 정도만 했던 곳이어서 어. 별 깊이 알지 못했는데 네. 한 달 목포에 살면서 또 목포의 매력에 또 홀랑 빠졌어요. 여기도 예상보다 기대보다 아이 더 그럼요. 목포는 그러니까 하동은 좀 한 단어로 표현하면 고요한 곳. 하동이 하동했다 막 이런 예, 얘기 하동은 나오던데요. 정말 하동스러워요. 하동스럽다. 예. 그런데 목포는 정말 재미난 곳이에요. 재미난 거. 다이나믹한 곳.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권해드리는 거는 네. 고요한 게 그리운 사람들은 하동에 오시고 뭔가 재미난 게 좀 필요한 분들은 목포에 오시고 그러네요. 목포는 먹을거리 많죠, 볼거리 많죠. 그리고 이 섬이 많잖아요, 신안군에. 네. 어. 그러니까 이 섬 여행도 목포에서 한 달을 살면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와. 교통의 요지네요. 그렇죠. 거기서. 그리고 이제 신안군은 버스 공영제를 오래전부터 해가지고 네. 그리고 신안군에 1,000개가 넘는 섬들 가운데 큰 섬들은 다리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목포에서 버스를 타고 신안군 공영 버스를 타고 네. 섬 여행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오. 하루 그러니까 편도가 3,000원인데 네. 하루 이용권이 5,000원 티켓이 있어요. 이걸 끊으면 부지런히 버스를 다녀야지 몇 또. 번이고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트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저 술도 못 마시는데 이 어. 버스로 섬 여행을 하면 편안하게 네. 그리고 어딘가에 내려서 실컷 구경하고 또 음. 쉬다가 다음 버스 올 시간 딱 맞춰 오니까 그런 버스로 또 옮겨가고 좋네요. 네, 섬 아, 여행도 좋아요. 저도 읽으면서 이 목포 부분에서는 예. 와, 지금 잠깐 술 얘기도 하셨지만 되게 힙한 가게가 이렇게 많고 되게 활기찬 많죠. 낭만이다. 예, 예. 묵으셨던 숙소 밑에도 펍이 있고. 맞아요. 제가 네. 묵었던 한 달 살이 했던 곳이 네. 건맥 스테이인데 어. 1층이 건맥 펍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이 되게 건맥 스테이에 숙박을 하시면 네. 하루에 500cc 한 잔과 건어물 안주를 공짜로 드립니다. 매일 그렇게 매일. 예. 대단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맥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피를 드려요. 아. 그래서 목포에 오시면 건맥 스테이 강추. 아, 진짜 음. 배가 고플 새가 없을 것 같은 목포역에서 뭐 느낌. 걸어서 한 10분 거리고 아. 바로 이제 내항하고 가까이 있고 그리고 네. 여객터미널도 이 건맥 스테이하고 가까워요. 음. 거기에서 이제 이쪽 그 근대 문화거리도 네. 가깝죠. 걸어서 뭐 한 10분 정도. 그 사이에 유명한 목포 민어거리가 있고 아. 온갖 맛집들이 그 일대에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평지가 많아서 평지였고, 예, 걷기 좋고 그리고 목포에서 자전거 맞아요. 타셨잖아요. 예, 목포에 오자마자 자전거를 샀어요. 야, 6만 원짜리. 예, 6만 원짜리. 그거 정말 잘 타고 다니신 거죠? 정말 이제 제가 그 BMW라고 했는데 네. 그 서울은 이제 저 지하철이 있지만 지방 음. 도시들은 지하철 대신에 버스, 그다음에 이제 그 자전거. 어. 이 자전거로 다니면 그냥 걷는 것보다 훨씬 더 반경이 넓어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6만 원 자전거 사서 한 달 동안 잘 타고 우리 건맥 협동조합에 기부. 네. 아, 거기에 기부하시고. 예, 지금도 가면은 그 자전거 봐요. 아마 지금 이게 살짝 이렇게 그 작은 가게들 이름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네. 들으시면서도 카페인 분들도 와, 뭐 귀에 쏙쏙 박힌다 싶으실 텐데 이게 장명 센스가 예. 제가 하동에서부터 강릉까지 있는 놀러와부터. 동안 뭐 고매감 이런 것도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 실제로는 그 어떤 농산물 이름들이잖아요.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고사리, 매실감. 예, 그러니까 예, 이런 예. 게 너무 장명 센스가 아기자기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그러니까 동네? 로컬에 이런 정말 멋진 이런 장소들이 아주 많아요. 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네. 예. 그리고 목포에서는 특히 뭔가 장비가 많으셨어요. 트럼펫 얘기도 너무 예. 재밌던데. 그 제가 이제 그 하동에서는 머물면서 이렇게 좋은 곳에 우리 장모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네. 해서 이제 초대를 했고 목포에 머물면서는 그때 제가 이제 트럼펫을 배우고 있을 때라 트럼펫도 가지고 갔죠. 네. 그래서 저희 트럼펫 사부님 음. 그리고 선배님을 목포로 초대해서 어. 1박 2일 목포 낭만 여행을 2번 했어요. 와. 그래서 이제 처음 이분들이 목포역에 도착해 가지고 네. 제가 모시고 그 오거리 식당이라고 유명한 식당에 음. 모시고 가서 점심을 이제 식사를 했는데 네. 그 식당 사장님이 어르신이
그 가방들이 뭐시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거 트럼펫이라고 하니까 네. 그럼 물어봐야지. 그래가지고 저희 사부님이 그 자리에서 연주한 곡이 아까 네. 그 섬마을 선생님. 어. 우리 사장님 눈이 휘둥그레해지고 저 안에 주방에 계시는 사모님과 따님이 튀어나오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갑자기 놓칠세라. 이 식당에 음악이 이제 울려 퍼지니까 와. 그리고 그 따님은 또 저 촬영을 해주시고 그 오골 식당 따님이 괜찮아 마을을 만든 홍동우 대표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 아이도 낳고 오. 그러니까 다 잘 아는 분들인데 그러니까요. 그 순간에 저는 이제 우리 목포가 이렇게 음악의 도시가 될 수도 있겠다. 음. 목포는 이난영 선생님 네. 목포의 눈물 그분도 목포 분이고 그분의 따님들이 이제 김 시스터스가 우리나라 최초의 걸그룹이었죠. 맞아요. 그다음에 저 푸른 초원 위에 어. 남진 선생님 네. 또 조미미 선생님 다 아. 목포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목포는 참 음악의 도시구나. 그래서 우리 셋이서 트럼펫을 들고 목포 여러 곳에서 네. 트럼펫 연주를 연주를 했죠. 하고 그 기억도 너무나 강렬하신 네. 거죠. 이 제가 목포 부분 읽으면서 와 예. 진짜 재밌다 했던 게 그 환갑잔치 환갑잔치.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게 이것도 한 달 따라하고 싶다. 살이가 이렇게 이어준 인연이에요. 네. 제가 목포에서 한 달을 살았고 제 친구 그 아내가 친구 아들과 이제 아내가 남편의 환갑잔치를 친구들을 초대해서 하자는 정말 기특한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목포에 이제 작은 건물을 하나 음. 사서 막 고쳐가지고 그 건물을 오픈하는 행사로 네. 남편, 아빠의 친구 20명을 부르자. 그래서 이제 제가 목포 한 달 살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그 정보를 도움을 드렸고 연결을 그쵸. 해서 정말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동기들 20명이 목포에 내려와서 1박 2일 환갑잔치를 아주 끝내주게 했죠. 그러니까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난 이벤트가 많고 예. 모험을 좀 계획하게 만드는 도시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목포가. 인연 같아요. 한 달을 지냈기 때문에 네. 한 달 동안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어. 그것이 또 누군가에게 또 연결이 되고 그쵸. 이렇게 해서 이제 환갑잔치를 목포에서 했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요. 저희가 환갑을 맞던 작년 재작년에 전체 고등학교 동문들이 네. 100명 이상이 환갑잔치를 또 했어요. 1박. 이게 유행이 됐군요. 이게 줄줄 이게 이어졌던 따라하고 거죠. 싶어진다니까요. 그렇죠. 예, 진짜로. 예. 근데 저는 로컬에 사시는 분들이 로컬이 얼마나 멋진 곳인지 그 매력을 마음껏 뿜뿜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혼자서만 행복하게 감추고 사시지 말고 자랑해 주세요. 그래야 그걸 보고 부러워져서 네. 나도 한번 로컬에 가볼까? 로컬을 발견하게. 예.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환갑잔치도 그렇게 점점 확장이 됐던 거죠. 그러네요. 부러워서. 혼자만 행복하지 말고 소문내달라, 네, 그럼요. 자랑해달라라는 얘기 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카페인님들이 따라가고 싶어요라는 내용 주고 계신데요. 예. 자, 최명선님 사연 읽어드릴게요. 원래 듣기만 하셨대요. 아. 북카페를. 근데 로그인을 하고 글을 남깁니다. 제 예. 고향은 남원인데 로컬 이야기 너무 재밌네요. 남편은 성남 토박인데 경기도 이남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고 가보려 할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정석 작가님 책이 부흥을 일으키면 행복 대한민국 될 것 같아요. 아유 제발 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남원 분이시구나. 아유 예 반갑습니다. 관심을 좀 가지시면 더 많은 세상이. 예, 저는 전주인디. 맞아요. 목포 이후에 이제 전주로 갑니다. 목포는 작가님이 이제 중장년층에게 네. 한 달 살이를 만약에 로컬 체험할 때 적극 추천하는 다이내믹한 도시라고 그러니까 하셨고. 몇몇 가까운 부부들끼리 오셔도 좋고 네. 남자친구들끼리 또는 여자친구들끼리 예, 그렇게 오셔서 뭐 한 일주일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목포에서 정말 좋습니다. 일주일부터. 네. 네, 저희가 이 중심되는 네 도시를 어차피 다 못할 줄은 저는 당연히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동, 목포 갔고 그다음 전주와 강릉이 남았어요. 두 예. 도시도 너무 각별합니다. 전주는 작가님께 제 특히 더 각별한. 고향이어서 그리고 고향을 떠난 지 너무 오래됐고 네. 그래서 이제 한 달 살이 고향에서 살아보자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특히 한 달 살이를 했던 집이 인봉집인데 네. 옛날 사장님 댁인데 어. 이제 게스트하우스로 한 달을 빌려서 참 행복했죠. 내가 가족들도 부르고 알던 고향과 예. 또 타지에 있다가 다시 돌아가서 한 달 살이 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본 이 많이 전주는 다르죠. 너무 다르죠. 애잔하죠. 아, 또 그 제가 한 달 살았던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제 고등학교 모교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옥마을도 가깝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고향에서
모처럼 음. 따뜻한 환대를 받고 아.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여행자 입장에서 전주는 어떤 분들께 추천하시나요? 전주는 따뜻함이 그리운 분들. 전주는 도시도 사람도 따뜻해요. 그리고 네. 특히 전주는 인문의 도시고 요 몇 년 전부터는 책의 도시예요. 책 모임도 예,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달 살이 하면서 매주 화요일 날 네. 오후에는 어린이들과 책 모임하고 아. 저녁에는 어른들과. 그리고 전주에 오시면 도서관 여행해 보세요. 음. 정말 좋아요. 시집만 1,800권이 있는 시집 도서관이 숲에 있고, 또 전주역 앞에는 이제 천마중길 여행자 도서관에 가보면 컨테이너 네. 박스지만 정말 희귀한 책들이 있고, 어. 그 팔복동 팔복예술공장에 있는 이팝나무 그림책 도서관에 가면 네. 팝업북을 볼 수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저마다 특색이 있는 도서관이 전주에 많이 만들어져 있죠. 진짜 이런 거 다 보려면 하루 예.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주에 도서관 여행 계획을 짜고 오시면 돼요. 전주시청 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네. 이렇게 도서관 어디를 어떻게 여행할 수 있는지 제 책에도 또 자세히 그렇죠. 들어있고. 행복의 예. 로컬이 또 많은 가이드북 역할을 하실 네. 거고요. 아마 강릉이 지금 되게 조마조마할 것 같아가지고 강릉도 살짝만 또 얘기하겠습니다. 강릉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로망이에요. 우리 오늘도 정말 예. 동해안 강릉 그러니까 가자 속초 많이 동해 났어요. 그러면 동해 바다로 가자 하면 맞아요. 강릉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강릉에 갔고, 그리고 강릉에 한 달 살이 할 때 좀 짠했던 추억이 음. 그 미싱 타는 여자 영화를 강릉에 있는 오래된 신영극장에서 봤어요. 네. 그 영화에 등장하는 그 신순애 그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분이에요. 아. 이분도 남원 분이야. 그런데 그 영화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네. 그 청계 노조에서 일했던 공장에서 일했던 젊은 그 소녀들이 네. 강릉 여행을 오는 장면이 나와요. 아. 그래서 강릉에서 그 영화를 보니까 그쵸. 더더욱 이렇게 마음이 애잔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책 곳곳에 저는 아니 이렇게 알콩달콩한 사진들이 하면서 놀랄 정도로 또 그 아내분과 함께 찍은 예, 그 예, 사진들도 많이 있는데 또 강릉에서도 그런 추억도 또 많았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아내가 이제 장모님을 우리 집에서 모시고 네. 있어서 한 달 살이를 저 혼자 했는데, 이제 강릉 한 달 살이 때는 장모님이 조금 다치셔가지고 이제 병원에 계셨을 때라 부부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다른 이야기들이 예, 많은. 더욱 애틋했죠. 예. 맞아요. 이렇게 살짝 얘기를 오늘 좀 나눠봤는데 여기서 우리 카페이님들 정답 맞추신 분들 정답 발표하고 또 선물 받으실 분들도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네, 박경리 선생님의 소설 정답은 토지입니다. 토지. 예. 자, 토지 이 북카페 에디션 행복의 로컬 받으실 분은 2040 8924 1446 세 분입니다. 2040 8924 1446 세 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빰빠빰. 아, 이게 로컬 감성이군요. 자, 그리고 오늘 N번째 댓글 남겨주셔서 선물 받으실 손님들도 발표하겠습니다. 송태종님, 김혜선님, 방양숙님, 이선균님, 그리고 심성아님까지 이렇게 몇 분인가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빠라밤빰빰. 네, 축하드립니다. 심성아님은 지금 건맥스테이 꼭 가봐야 되겠다고. 예, 꼭 오세요. 예, 지금 예, 저도 가뜩이나- 조합원입니다. 그리고 네. 조합도 가입하세요. 아. 조합원들에게는 더 깎아드려요. 우리 이 출연도 하셨던 도슨트님이신 예. 것 같아요. 아, 심성아님이 그러시구나. 또 우리 예, 예. 카페인이시기도 하면서 아, 예. 계속 요 방송을 체크하고 계십니다. 음. 네, 건맥스테이 꼭 가시고요. 오늘 이 북카페에서 보낸 시간 어떠셨나요? 너무 빨리 갔죠. 한 번 더 해요. 지금 얘기를 정말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아니 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 너무 저 즐거웠습니다. 윤 작가님하고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또 나와주세요. 예, 그리고 우리 이렇게 그 댓글로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이 이렇게 네. 바로바로 올려주시니까 너무 이렇게 가슴이 뜁니다. 아. 책 쓰기 잘했구나. 너무 책 쓸 좋습니다. 때는 후회가 밀려왔는데. 정말요. 또 써주세요, 예, 작가님. 예. 오늘 끝곡은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끝곡은 나태주 시인의 시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성공회의 성요한 신부님이 네. 작곡해가지고 노래를 불러주신 노래인데, 음. 꽃들아 안녕이란 노래예요. 아, 이 꽃들에게 인사할 때 한꺼번에 인사하면 안 된다. 아, 하나하나. 하나하나. 예. 음. 저는 꽃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로컬도 다르지 않다. 하나하나가 저마다 곱고 예쁘다. 좋습니다. 꽃들아 안녕. 네, 이 곡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